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오락가락하는 트럼프의 이야기와 또 이번 조정이 오래 가기는 어려울 이유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금만 오르려고 하면 바로 진화시켜 버리는, 불을 꺼버리는 트럼프의 입이 어제도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2주 뒤에 시진핑을 만날 것이다. I love 시진핑 이런 얘기까지 했었지만 돌연 어쩌면 안 만날 수도 있다라는 발언에 어제 정말 찬물을 확 끼얹었던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했던 시점이 언제인지 제가 알아보니까요. 일단 코인리스에서는 오늘 새벽 1시 56분쯤에 이런 얘기가 이제 속보로 나왔습니다. 시진핑과의 좋은 거래를 기대한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발언에 찬물을 제대로 끼얹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정확한 시간은 오늘 새벽 1시 반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죠. 이게 비트코인의 15분봉을 나타냈는데요. 좀 떨어져서 기분이 안 좋다가 이제 막 오르려고 하는 시점에 격추를 시켜버렸습니다. 안 볼 수도 있지. 근데 구체적인 얘기를 또 하지 않은 걸 보니까 그냥 전형적인 밀당 같습니다. 근데 야, 지금 안 보면 사실 큰일 나는 상황은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어제 쭉 다시 빠져버렸었다. 그러니까 하락론자라든지 트레이더들은 아주 신이 난 것 같습니다. 특히 대표 트레이더인 피터 브렌트가 비트코인은 지금 1977년 대두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시즌 끝났고 5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하는데요. 트레이더들의 특징이 원래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 더 떨어진다, 오르면 더 오른다, 더 오른다 하잖아요. 자, 이분의 말대로 될지 아니면 우리가 이분을 예전처럼 인간 지표로 써야 될지는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미중 회담에 대해서 많이 말씀도 드렸고,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들이 만나지 않고 이게 성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사실 큰 관계는 없다고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미중 회담 안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입니다. 강세장이 저는 지속될 수 있는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말요. 이게 끝났다고 하기에는 돈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투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고요. 이게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만 찾은 최신 돈 풀기 비투 현황을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월 11일 18시면 어제 저녁이죠. 중국이 경기 살리기에 총력전이다. 연말까지 100조 원을 푼다고 합니다. 시원하게 쏜다. 근데 연말이라고 해봤자 2달 정도 남았나요? 실제로 중국의 지도부는 한 달에서 2달 내에 전액을 집행할 것이다. 빠르게 자금을 풀고 있다. 그리고요, 이 100조 원은 정부가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은행 빌려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돈을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 침체, GDP 하락, 이런 거겠죠. 그럼 돈을 어디에 쓰느냐? 제가 기사에서 찾아보니까 디지털 경제, 아니 코인은 싫다고 하면서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인공지능, 녹색 전환, 인프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올해 3월 달에 독일 정부에서 우리나라 국방, 방위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700조 원을 예산을 잡고 투자를 했는데 얼렁뚱땅 인프라 투자하고 도로 갈아엎고 그게 지금 저는 겹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역시 최근에 비슷한 일이 미국에도 있었죠. 자, 중국으로부터 히토류 가지고 장난치니까 물론 호주랑 지금 계약도 맺고 있고는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방어해야 된다. JP모건이 이 전략 산업에 첨단 산업에 2,100조 원을 대출을 해주겠다. 생태계를 융자해주겠다. 똑같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최대 중국에서도 2조 7천억 위안에 이르는 사회융자를 이끌 수 있다. 정부가 직접 쓰는 게 100조 원이고요. 사회융자 대출은 542조 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JP모건이 물론 JP모건 자체는 14조 원만 투자를 하지만 이 대출 쪽에서 2,100조 원이나 되는 돈을 융자를 해줄 것이다. 굉장히 비슷한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럽만 돈을 풀까요? 독일만 돈 풀고 프랑스만 시위가 일어나고 중국만 돈을 풀고 한국만 돈을 풀고 일본만 돈을 풀까요? 지금 다 풀고 있잖아요.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그냥 전 세계가 다 풀고 있고요. 다 시위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뉴스 이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보니까 일본의 여성 총리가 당선이 확정된 것 같거든요. 자, 이것도 역시 이틀 전 기사입니다. 아베노믹스가 나올지 모르겠다. 그래서 다카이치 이분이 이제 당선 가능성에 돈 풀기 기대감에 일본 증시가 급등을 했다. 일본만 그럴까요? 자, 요것도 지나가면서 뭐 엊그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역시 10월 18일 최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민심을 달래는데 연이어서 나왔다? 아, 이게 한 번이 아니구나. 지금 뭐가 한 번 나왔고 두 번째로 또 민생 안전 뭐 기금이 나왔구나. 인도네시아가 무려 2.6조 원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합니다. 심지어 직접 이것도 현금으로 꽂아주는 겁니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인구 대국이에요. 4위입니다. 뭐 2.8억 명인가 7억 명인가 있을 거예요. 위로는 미국과 중국과 인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뿌려도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돈이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사를 그래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니까 일단 첫 번째 부양책은 9월 달에 나왔었고요. 쌀 10kg를 무상 배급, 한 1,800만 가구에 한 뭐 2만 원 상당의 이제 쌀을 이렇게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게 얼마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GDP라든지 물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 꽤나 뭐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자, 한 달 뒤에 연이은 부양책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2조 6천억 원을 들어서 3,500만 가구에 가구당 약 7만 4천 원을 제공을 했다. 그러니까 가구당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이긴 하겠지만 뭐 GDP 감안하고 물가 감안하면 그래도 뭐 나쁘지 않구나 생각이 듭니다. 인도네시아만 그럴까요? 요새 뉴스만 틀면요, 뭐 G세대, Z세대라고 하죠.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뭐 프랑스 시위가 격화됐다. 오늘 뉴스입니다. 페루 수도에서 30일간 비상사태 선포. 그러니까 물론 뭐 지도자나 정치인들의 부패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공통 분모는 경제가 불공평하다. 왜 우리 세대에 자꾸 긴축하냐? 왜 윗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느냐? 요게 Z세대를 격화시키게 만든, 화나게 만든 이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여기 역시 10월 16일, 일주일 전에 기사입니다. 또 Z세대가 시위를 했는데 네팔에 이어서 네팔도 지금 총리 쫓겨난 거 아시죠?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정부도 붕괴됐다. 요거는 제가 몰랐는데요. 찾아보니까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고 합니다. 뭐 정말 전 세계가 들끓고 있네요. 프랑스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된다? 결국은 뭐 돈 풀기를 하고 또 이분들의 이 비위를 맞춰줘야 되고 하니까 뭐 보수든 진보든 뭐 전 세계가 상관없이 돈을 푸는 정말 극단적인 쪽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화의 한 장면, 신세계인 것 같아요. 너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돈이 찍혀나고 있고,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하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투자는 하셔야 되는데요. 우량 자산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는 이제 본인 성향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이, 코인이, 부동산이, 뭐 금이,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투자는 하셔야 된다. 안 하면 내 돈의 값어치가 많이 떨어질 거란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미국 얘기는 안 했었잖아요. 자, 미국은 천문학적입니다. 저들을 다 합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풀고 있는데요. 이미 한 기업의 생태계에만 1,000조 원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더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한 기업이 뭘까요? 바로 챗GPT의 오픈 AI, 샘 알트먼이 사실은 이 뭐 전 세계의 유망한 CEO들을 만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허영심을 자극도 하고 뭔가 불안감을 조성도 하고 하면서 모든 투자 유치를 다 받아냈습니다. 물론 대세가 챗 GPT인 건 알겠는데 투자 안 하면 너만 손해야 라고 하면서 정말 이 1,000조 원이 말이 1,000조 원이지 한 개의 기업 AI 생태계에만 올해 그것도 올해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다.
그래서 오픈 AI의 주요 파트너와 뭐 인프라 계약을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요. 소프트뱅크, 오라클, 오픈 AI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400에서 500빌리언, 그러니까 이게 뭐 한 700조 원 정도 되겠네요.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최근에 브로드컴과 또 뭐 100빌리언 달러, 한 140조 원 되고요. 엔비디아, AMD, 오라클. 아니, 오라클 여기도 있는데 여기 이건 뭐냐? 이건 이거고 이건 이겁니다. 중복 제외고요. 오라클 단독으로도 엄청나게 지금 뭐 데이터 센터다 뭐다 투자를 하고 있고, 원래는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많은 투자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많은 투자가 아니었던 거죠. 10빌리언 달러가 뭐 전체 투자의 1%밖에 되지 않았고, 사실 이분은 뭐랄까요? 좀 영악합니다. 교묘하게 원래는 비영리라고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영리로 바꿔버렸죠.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지원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 요분은 팽개치고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이제 주목을 받으니까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끌어들이고 있다. 이게 얼마나 더 커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AI만 투자할까요? 아닙니다. 전방위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땐 레버리지의 레버리지가 계속 미국에서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많이 강조드렸던 게 대체 자산에 투자한다. 사모펀드, 사모신용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이런 게 지금 뭐랄까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10월 22일 미국의 은행들이 사모신용대출에 약 430조 원을 대출을 해줬다. 올해 상반기 기준인데요. 사모신용 어렵지 않습니다. 사모가 붙으면 돈 많은 사모님들에게 뭐 투자를 해주고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IPO도 하고 M&A도 하고 뭐 건물도 사고 여러 개 이제 투자를 하시겠죠. 이 기사를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복잡할 수는 있는데,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은행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업들이 은행에 가야 되는데, 어, 일단은 미국의 은행들도 좀 욕심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대출하는 거에 또 모자라서 이제 사모님들에게 신용대출도 해주고 사모님들에게 펀드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모는 사실 비금융권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까지도 더 투자를 해주고 대출을 많이 해주고 있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요. 이쪽은 유동성이 없고 사실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런 데 대출을 해주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까지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자, 더 중요한 게요. 이 미국의 은행들 지금 사모 신용 많은데요. 지금 1위, 2위는 웰스파고, JP모건. 이 친구들이 지금 사모 신용 쪽에 많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자, 더 큰 게 뭐다? 전체 은행들이 비은행권 기관을 통해서도 엄청난 대출을 일으키고 있다. 예전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NBFI,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이라고 해서요. 누구한테 지금 대출을 해주느냐? 쉽게 얘기하면 블랙 형제, 블랙락, 블랙스톤, 헤지펀드, 사모펀드, 연기금 이게 은행입니까? 아닙니까? 은행이 아니에요. 근데 신용도나 이런 거 굉장히 높은 분들이죠. 그럼 왜 이렇게 투자를 해줄까요? 아직까지도 은행 규제가 많이 풀리지 않았어요. 자기 자본 대출 비중을 좀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신용도가 높은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은행들이 이 블랙락, 블랙스톤에게 대출을 해주니까 이들이 다시 사모펀드라든지 사모신용이라든지 블랙락이 은행이 돼서 굉장히 많이 대출, 레버리지의 레버리지가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은행들이 지금 블랙락에 빌려주는 돈이 제가 이제 그 예를 든 거고요. 블랙락, 블랙스톤 이런 친구들에게 무려 1조 2천억 달러나 되는, 그러니까 1,400조, 1,500조 되는 돈을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파생적인 신용 대출이 엄청나게 창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도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비은행권 기관들도 엄청난 대출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 버블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비은행권 블랙 형제들의 대출이 급등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은행들의 대출의 10% 이상이 이 비은행권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의 뭐 JP모건의 지점 같은 친구들이 계속 늘어나 10개 중에 하나는
은행이 아닌데 대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신용의 대출도 최근 10년간 3배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레버리지가 일어나고 있다. 좀 좀 겁이 나셔야 됩니다. 지금 버블을 앞두고 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향후에도 빚을 내서 투자를 하기가 좋아질 것인가, 어려워질 것인가? 투자의 핵심 질문입니다. 향후에 빚 내기가 좋아질까, 어려워질까? 제가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지만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어떤 사이클입니다. 어떤 사이클이냐면요. 금리 인하 사이클. 그리고 빠르면 이번 10월 말에 FOMC에서 QT가 종료가 될 것이다. SLR 규제 완화,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좀 더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겠죠. 이거 올해 7월 달에 통과된 BBB 법안이 통과된 거, 이게 BBB에 막혀 있어서 그런데요. 미국의 부채 한도가 5조 달러가 증가됐습니다. 이 부채 한도가 5조 달러가 아니고요. 36조 달러에서 41조 달러로 5조 달러가 증가를 했어요. 엄청나게 이번 정부도 돈을 많이 쓰겠구나. 그리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 향후에 빚을 내기가 좋아질 것인가? 그러면 투자를 하셔야겠죠. 어려워진다, 긴축이 나온다. 그러면 투자를 접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코인 얘기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현재는 코인 채굴 업체들이 약간 엇갈린 운명을 맞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기사가 10월 21일자에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3분기에도 역시 빚을 내서 60억 달러를 조달했다. 많은 돈을 비투를 해서 뭘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테라울프, 지금 다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거든요. 32억 달러. 야, 테라울프는 이 중에 거의 반을 넘게 지금 빚을 내고 있고, 자, 여기서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아이리스 에너지, 비트팜스, 어, 한국의 이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 나왔어요. 아이리스 에너지 10억 달러, 비트팜스 3억 달러 자금을 조달했다. 그럼 이걸로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비트코인도 뭐 채굴도 잘 하겠지만 지금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비트코인 가격도 좀 재미없고 비용도 늘어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AI 뭐 A만 묻어도 지금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AI와 고성능 컴퓨팅을 통해서 수익원을 다각화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는 게 아니라요. 뭐 주가가 엄청나게 뻥튀기 되고 있습니다. 채굴이 힘드니까 나 AI 한다 하면 이 코인 채굴 업체들의 이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것들을 어떻게 알았느냐? 특히 비트팜스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뉴스에서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10월 20일 기준으로 매그니피선트 세븐만 쳤던 서학개미가 최근에 보니까요. 아이렌과 비트팜스를 엄청나게 샀다. 특히 아이렌은요, 이미 뭐 소문이 날 대로 났죠. 뭐 10배가 넘게 올랐으니까요. 관세 폭락 때 제가 5달러 때 야, 이거를 살까, 로비누드를 살까 하다가, 저 아이렌을 잘 몰랐으니까 그냥 로비누드를 샀는데, 야, 뭐 아이렌은 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아무튼 요 두 개를 산 이유가 뭘까요? 굳이 따지자면 수많은 채굴 업체가 있겠지만, 비트코인 채굴 업체에서 AI 전환으로 내가 공식화한 거, 내가 AI 전환을 선언을 했다. 이 공식화를 한 수준만큼 많이 올랐다. 반대로 AI 전환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그러면 가격이 별로 재미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AI랑 좀 재밌는 점수를 하나 매겨봤는데요. 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이 비트코인 채굴에서 AI로 넘어가는 그 정도를 제가 100점 만점 점수로 나타내 봤거든요. 자, 회사가 공식적으로 AI로 전환을 했느냐, 뭐 30점, 실제 투자를 많이 했느냐, 인프라는 어떻고, 뭐 파트너십은 어떻고, 그래서 100점짜리로 매긴 결과를 이 대표 채굴 업체들에게 제가 매져 보니까 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아이렌과 비트팜스, 서학개미들이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압도적인 1위 아이리스 에너지가 차지했네요. AI 전환 공식적으로 뭐 회사에서도 선언을 하고 이미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있고 엔비디아가 주요 파트너고 투자도 1빌리언 달러를 했고 그러니까 95점.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주가가 날아갔던 겁니다.
2위가 어디다? 비트팜스. 아까 그 서학개미들의 순위에 한 10위권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이레는 지금 압도적인 1위예요. 얘는 한 10위 정도 하는데 88점. 얘도 보니까 아이렌 따라가서 뭐 올라갔다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역시 공식 선언을 했고요. 한 800밀리언 달러 투자를 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선을 그어놨죠. 요 밑으로는 공식적인 이제 AI 전환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뭐 비트디어 80점, 뭐 구체적인 로드맵은 있다. 그리고 마라톤 디지털도 사실은 뭐 거의 원탑 그 비트코인 채굴 업체 중에 하나였잖아요. 지금은 너무 많아졌지만 자 근데 여기도 AI를 한다고는 합니다. 전환 가능성도 높고 하지만 공식적인 선언은 아직 없고요. 다만 뭐 어디 그 AI 업체를 인수를 하긴 했어요. 168밀리언 달러로 뭐 AI 뭐 이런 데이터 센터 인수를 하고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확장은 하지만 직접적인 선언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5위가 필린스파크. 여기는 좀 이제 소규모고요. 좀 시총은 작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 점수 차가 이렇게 지금 격차를 벌였다는 겁니다. 제가 25년 1월 달부터 해서요. 이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의 상승률을 한번 나타내 봤는데 1위가 압도적인 1위 아이렌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좀 조정을 최근에 받고 있네요. 2위가 이 초록색 비트팜스 역시 좀 올라가다가 떨어져 있고요. 3위가 의외로 클린스파크 얘는 소규모라 그런지 좀 변동성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마라톤 디지털이나 비트디어나 지금 빨간색 이 비트코인과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이런 거에 투자를 지금 서학개미들은 몰려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투자를 하셔야 될까요? 저의 성향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아이레는 최근에 한 12배까지 뭐 13배, 14배 올랐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이제 뭐 관심이 없어졌고요. 만약에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한다면 뭐 마라톤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좀 FM적이고 원래부터 그 채굴업체 중에 원탑이었거든요. 근데 AI로 전환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전환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뭐 요런 데서 나중에 기회를 좀 보면 어떨까? 물론 지금 제가 뭐 산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환율도 높아서 좀 환전을 하기도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뭐 아직 뭐 가격이 그렇게 싸다 보이진 않는데, 아무튼 좀 떨어지면 째려보고 있다. 그러니까 요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나도 비투로 할까? 요런 친구들 지금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라톤 디지털 CEO가 그런 생각을 안 할까요? AI 전환만 하면 날아가는데 물론 이제 뭐 악마의 유혹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아마 요렇게 있는 친구들이 요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비투로 이렇게 할 가능성은 있겠죠. 어쩌다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버블 청산 특히 비투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자, 10월 11일 달 10월 11일자로 해서 버블이 뻥 하고 터졌던 거 우리 기억나시죠? 사실 비트, 이더, 솔라나, XRP가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았는데 청산이 왜 이렇게 역대급으로 많이 됐을까요? 그만큼 코인 분야는 정말 압도적으로 비투가 어마무시한 분야입니다. 타 업종을 완전히 압도해요. 특히나 고배율, 뭐 선물 이런 거에서는 뭐 쫓아올 수가 없을 만큼 많은 레버리지가 끼더라.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돈풀기라든지 비투가 거세지면 야, 코인 쪽은요. 지금은 별 볼 일 없다고 뭐 재미없다 하실 수 있겠지만요. 정말 사람 눈이 휘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이성이 마비되고요. 뭐 거의 뭐 버블이 터지고 나면 황망하게 현타가 오면서 쳐다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버블에 환희를 느끼시고 이게 아니라요. 이런 버블을 만난다면 정말 공포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뭐 지금은 조금 재미없을 수 있겠지만 좀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흔들리는 코인 가격에 흔들리시기보다는 향후에 D2, 돈 빌리기, 돈 풀기가 더 나올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니면 앞으로 위축될 것인지를 본인이 깊이 고민해 보신 후에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